안녕하십니까. 부의하다 윗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5학년도 고려대학교 재시문 면접에 대한 변경된 내용을 확인하시고 2024학년도 기출문항을 분석하여 올해 어떻게 고려대 재시문 면접을 준비해야 할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보시고 2025학년도 고려대학교 준비하시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선 2025학년도 변경된 사항으로는 학업 우수 전형에서 면접이 폐지되고 서류 100%로 선발합니다. 고른 기회 전형에서는 면접의 반영 비율이 30%에서 50%로 확대되었습니다. 계열 적합 전형의 경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고 1단계에서 5배수를 선발합니다. 2단계에서 면접은 50%를 반영합니다. 고려대학교 면접을 통해 원하는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고려대학교 계열적합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은 재시문 면접 대비가 필수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열적합의 경우 면접은 수능 전에 실시되고 인문계는 11월 9일 토요일, 자연계는 11월 10일 일요일에 실시됩니다. 그럼 고려대학교 재시문 면접 평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열적합 전형의 경우 준비 시간은 21분, 면접은 7분입니다. 고른 기회 전형 같은 경우 준비 시간은 12분, 면접은 6분입니다. 계열적합 전형 의과대학의 경우 재시문 기반 면접 진행 후 인적성 면접 1, 2를 실시합니다. 다음으로 평가 내용 및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력 20%, 적용력 30%, 종합적 사고력 40%, 면접 태도 10%입니다. 이는 실제 기출 문항을 분석하면서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재시문 기반 면접의 출제 범위의 경우 인문은 국어, 사회, 자연은 수학, 과학 지문을 중심으로 출제됩니다. 하지만 계열 공통으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출제되어 인문계에도 통합과학, 자연계에도 통합사회 재시문이 출제되고 답변에서도 요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과대학의 경우 계열 적합 전형의 재시문 기반 면접을 진행 후 상황 재시문 기반 인적성 평가를 실시합니다. 상황 재시문은 내용은 파악이 어렵지 않으므로 본인이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충분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학년도 고려대학교 계열적합 전형 자연계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기출문제를 보면서 재시문의 길이가 계속 길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는 준비 시간 21분이 학생들에게 부족하게 느낄 수도 있겠다 생각하였고 이를 어떻게 대비할지를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항은 주어진 재시문들의 공통 개념을 말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우선 본인이 가장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재시문을 빠르게 찾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 재시문의 경우 온도와 부피의 비례 관계를 설명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가, 다 재시문을 바라본다면 답변 준비할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비례관계를 가지고 다 재시문을 접근한다면 계산할 때 조금 더 쉽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만든 풀이 과정이 길어 보이지만 학생들께서 계산 과정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길 당분드립니다. 이번 문항의 경우 수학 1의 삼각함수 단원 내용으로 어렵지 않게 비례관계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재시문이고 답에서는 QR의 길이와 Y좌표가 각각 이 사인과 사인인 것으로 비례관계인 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풀이 과정을 답하는 것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풀이 과정을 답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대학 과정의 수학 풀이를 요구하는 문항이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의 경우 풀이가 아닌 고교 과정에서 생각할 수 있는 치환의 개념을 말하면 되는 것으로 계산 과정에 너무 집중하게 되면 면접을 잘 볼 수 없으므로 이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가제시문의 경우 정비례 개념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비례라고 하면 증가하면 같이 증가한다고만 생각하지만 정비례 개념을 중학교 과정에서 확인하시면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감소하는 것도 정비례 관계라고 합니다. 따라서 가제시문에서 전압을 높이거나 낮춘다는 것을 보고 정비례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면 답변을 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중고등학교의 정의를 꼭 기억하시기를 당부드리며 문제를 답할 때 나 제시문의 비례의 내용을 파악했다면 이를 바탕으로 다른 제시문의 답을 접근하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1번에서 두 번째 질문인 나머지 제시문의 공통된 개념을 찾는 문항입니다. 앞에서 비례 개념을 생각하셨다면 이번 개념은 비례 개념이 아닌 개념을 찾으면 된다고 쉽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것은 비례 개념이 아닌 것이 꼭 반대 개념인 반비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시문 라를 보면 반비례 관계인 것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 제시문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 마의 경우 반비례가 아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학생들께서 비례의 반대인 반비례를 공통개념으로 찾는 것이 아닌 비례가 아닌 경우로 문제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제시문도 쉽게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시문 바의 경우 생전곡선이 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비례관계가 아니라고 말씀하셔야 공통개념을 설명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접근하시게 되면 본인이 생각한 개념이 반대 개념이 아닌 다른 개념이 있다는 것으로 문제를 이해하시고 답변을 준비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번 문항의 경우 정비례 현상과 정비례가 아닌 현상을 각각 고등학교 과정에서 찾아서 설명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보여드린 답은 제가 고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준비한 것입니다. 본인이 물리, 화학에 자신 있는 학생이라면 제가 제시한 답변이 편할 것이고 생명, 지구과학에 관심 있는 학생이라면 이러한 현상들을 편하게 예로 드시면 되니 답이 꼭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고 본인이 생각할 수 있는 예시를 답하시면 됩니다. 3번 문항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맞는 제시문을 고르고 그 대처 방안을 말하는 문제입니다.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설명하시면 되기 때문에 제시문 말을 선택하시면 되고 대처 방안은 증가하기 전에 미리 사전 예방을 해야 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답할 수 있는 문항입니다. 4번 문항은 비례관계에서 비례관계가 아닌 것으로 변하는 현상을 찾으면 되는 문제인데 제가 제시한 답은 물리에서 외부의 힘이 가해지면 가속도가 변하여 비례관계가 아닌 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앞에서 2번 문항에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본인이 생각할 수 있는 예시를 드시면 된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4학년도 계열적합 전형 자연계 문항 하나를 더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제시문의 길이가 짧지 않다는 것 꼭 확인하시고 이 정도 제시문의 길이를 빠르게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 문항은 공통개념을 말하는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도 가에서는 전자기 유도, 라에서는 롤의 정리에서 평균값 정리를 유도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나의 순간 쌍극자가 유발 쌍극자를 유도, 다의 병원체가 우리 몸의 방어작용을 유도했다는 것을 설명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마다 찾을 수 있는 부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제시문을 바탕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은 같으므로 이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번 문항은 1번에서 유도한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므로 제시문만은 멘틀 대류로 판 구조를 유도할 수 있다고 말씀할 수가 있고 제시문 반은 힘과 질량의 증가가 가속도를 유도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인의 분석한 제시문 기준으로 일관성 있게 답을 한다면 면접의 답을 조금 더 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번 문항은 유도 현상을 사회 현상에서 찾으라는 것으로 본인이 생각할 수 있는 예를 어떤 것을 들어도 좋습니다. 답이 하나로 정해진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예가 논리적으로 맞게 예를 드셔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예는 전기자동차의 지원금으로 전기차 구매율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과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 및 처벌을 강화하여 음주운전율을 낮추도록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학생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예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번 문항은 주어진 제시문을 보고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서 배운 명제를 생각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P이면 Q이다의 동일한 명제는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라는 대우 명제를 말씀하시고 추운 것이 붕어빵을 유도하지만 춥지 않은 것이 붕어빵을 안 사 먹게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철수는 붕어빵을 많이 사 먹지 않은 것을 보니 날씨가 춥지 않구나 라고 말해야 된다는 것을 제시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지금까지 2024학년도 고려대학교 계열적합 문제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리하게 되면 먼저 공통개념을 말할 때는 정확히 분석한 제시문 개념을 바탕으로 다른 제시문을 적용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셔야지만이 주어진 시간에 충분히 답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학 계산이 너무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식의 계산보다는 그 문제에서 원하는 용어를 찾는 것을 먼저 묻게 됩니다. 따라서 수학 계산에 시간을 많이 쓰시기보다는 정확한 개념을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차이점은 꼭 반대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분법적인 사고는 문제를 분석하지 못하는 경우를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분석한 내용과 같은 여러 개념 간의 관계를 생각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25학년도 고려대학교 재신문 면접을 저희 V하다는 어떻게 면접을 준비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업은 4회로 진행되고 재신문 문항 분석 방법 및 답안 준비 방법을 소개합니다.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예상 문항을 제공하여 모의 면접을 진행하고 이에 대한 면접 태도 및 답변 내용을 확인하여 피드백을 드립니다. 저희 V하다에서 2024학년도 고려대학교 재신문 면접 과정을 이수한 학생의 경우 100% 합격하였고 예상 문항도 적중하였습니다. 올해도 100% 합격할 수 있도록 실전 문항을 다양하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2025학년도 고려대학교를 준비하시는 학생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재신문 면접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V하다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V하다의 윗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